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나의 땡땡 알트코인도 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뒷부분에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좌우장펑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을 1분봉을 그만 보고 1년봉 차트를 봐라. 비트코인 77,000달러에 아마 팔았다면 아쉬움이 크겠다. 자, 억만장자들 이미 이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뭐 5년 후, 뭐 10년 후, 지금 코인에서는 뭐 1년 후, 뭐 이제 저 2030년까지 한 5년 후를 쳐다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별로 재미는 없죠. 반면에 이제 단기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뭐 유튜브에도 있고 뭐 유료 강의를 한다고 다 잘못된 것은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이제 그 큰 노력을 없이 나만 따라 해봐요 이렇게 하시면 큰 돈을 버실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억만장자 분들은 지식이 필요하다, 확신이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고 정말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공을 해 있을 것이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을 사업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고요. 그냥 내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확신 나만 따라하면 되는데 무슨 확신 그냥 보고 그냥 그대로 배우면 당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경험 무슨 경험 시간 내가 단기 속성으로 알려주겠다. 인생은 한 방 아니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이런 단타나 뭐 어떤 유료 뭐 이거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한 8, 90% 이상은 우리의 그 돈을 빠르게 벌고 싶은 그 욕망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 문제가 있겠죠. 핵심은 땀이나 눈물이 없었다. 그 성공은 뭐 그때 당시는 좋을 줄 모르지만 결국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미시간주 하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4개의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공적 퇴직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다. CBDC는 금지하자. 비트코인 채굴을 장려합시다. 채굴 허가 기업은 세금도 깎아줍시다. 굉장히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비트코인만 여기서 더 치고 나갈 것인지 알트코인 이거 과연 오르긴 할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뒤쪽에서 뭐 제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 지표들과 함께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올랐는데 이 보라색 부분이 회색 부분도 지금 같이 조금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0일 비트코인의 전체 자금 흐름,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사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기적인 흐름도 조금씩 밀려옵니다. 지금 윌리 우라고 하는 온체인 애널리스트 이분 굉장히 또 저명하신 분이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답니다. 마치 기관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적금 쌓듯이 쭉 시원하게 사들이고 있다. 기관들은요 이미 비트코인 포모가 굉장히 진행이 이미 제가 볼 땐 많이 됐어요. 특히 뭐 바람잡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더라. 구글 트렌드는 일반인의 어떤 그 투자 관심도를 나타냅니다. 대략 100점 만점에 37점이더라. 지난해 11월 초 거의 한 100이었다. 그때 100 대비 지금 37점 정도니까 사실상 거의 저는 뭐 무관심하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최근에 좀 입문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 1억 6천, 이더리움 뭐 360만 원 한 개를 사기가 쉽지 않죠. 이게 손이 가겠습니까? 반면에 좀 이제 고인물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특히 마이너스 지금도 50%, 60%뭐 좀 준수하면 3, 40% 이런 수준의 코인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별로 이제는 총알도 없고 이제 난 뭐 살 만큼 샀고 이제는 그냥 빨리 올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신규 자금이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는 아직 이제 소위 포모가 불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뭐 3번, 4번 사이클을 보면 보통은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다다다닥 치고 나갔죠.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XRP, 라지캡, 스몰캡, 뭐 중간캡 이렇게 갔었는데 원래 큰 형님 비트코인이 항상 먼저 달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그 비트코인 ETF 덕분에 또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를 블랙락을 비롯해서 월가 형님들이 지금 쭉 그냥 전 세계로 밀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거의 2년에 걸쳐서 쭉 우상향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를까요? 알트코인이 이대로 그냥 무너지고 말까요? 아니면 따라올 수가 있을까요? 거래소에 어찌됐건 지금 비트코인 이 잔고가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몇 개 없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당연히 이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뭐 그대로 유지만 된다고 해도 가격이 당연히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뭐 온체인 지표 중요합니다. 차트 참고할 만하죠. 관세 전쟁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또는 뭐 전쟁이 끝난다 안 끝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모든 이벤트들을 2차적 혹은 3차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뭐였다? 유동성, 바로 돈의 힘입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최신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 라울 팔이라고 있죠. 그 리얼 비전의 CEO. 그 최신 자료들을 제가 뒤에서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요걸 좀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10년 만기에 국채 금리가 4.6%를 돌파했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5%를 다시 넘었어요. 거의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 지금 10년물 금리가 굉장히 기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요. 위험 자산의 선호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 국채만 투자해놔도 뭐 나름의 뭐 안전 자산이지 않습니까? 수익률 5%를 따박따박 받으면 내가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빚을 내면서까지 8%, 9%, 10%를 쫓아가겠냐라는 거죠. 이제 주로 미국의 이제 뭐 S&P 500 지수 같은 거 뭐 연평균 뭐 8에서 10% 정도 오르거든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싫다는 거죠. 국채로도 지금 수익을 안정적으로 5% 이상 가져간다면 그게 과거 22년, 3년, 4년이었지만 어찌됐건 이게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좋지 않은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위험 선호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이것을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뭐야 이거 주식 끝난 거야? 코인 시장 별거 없어? 사람들이 채권만 그러면 이제 채권 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야? 요게 이제 저는 1차원적 사고라고 보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뭐 작년 그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카타르 중동 투어를 다녀온 이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이 지금 계속 뭔가 이슈화되고 있죠. 아마 8월 전까지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좀 절차 남아 있어요. 미국의 은행 규제 완화, 빅테크 규제 완화. 이 이유가 실은 다 똑같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동에 가서 뭐 이제 저기 월스트리트, 빅테크, AI 이 친구들 다 데려가서 중동의 자금을 유치하려고 했던 거 이것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트럼프나 베센트가 실제 중동에 가서 팔고 온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그냥 그 비유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국채를 파는 미 국채 세일즈맨들이었어요. 미 국채를 팔러 간 겁니다. 국채 좀 사줘. 우리 지금 국가 부채 이거 아무도 지금 안 살려고 해. 이런 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가의 빚을 이 감당이 안 되는 이거 누가 사줘야 이게 버티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안 사주고 미 국채를 던지는 순간 미국의 달러 패권 신뢰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그 신용 등급도 좀 강등이 됐었죠. 그 이유도 국가 부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문제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안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제 뭐 대공황이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투자가 저는 안 맞으실 수 있다라고 봐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투자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이게 이제 강력하게 확신이 있으시면 진짜 숏배팅을 배워서 하시거나 저는 이게 좀 투자자로서 그렇게 뭐 좋은 생각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판을 이렇게 짜놓거든요. 떨어져 나가라고. 근데 떨어져 나가면 안 되겠죠. 자, 중국이요. 뭐 지난번 미 국채를 생각보다 많이 내 던졌다. 이게 이제 자료로 이미 나왔잖아요. 미 국채를 생각보다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미 국채를 이제 중국이든 그 일본이든 누가 됐든 이걸 팔면요. 이건 미국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겠죠.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저기 뭐 완전 무관세 시대 글로벌 트레이드 막 프리 트레이드 그 시대는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당분간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호의를 베풀겠죠. 관세 145% 내가 좀 심했나? 그러면서 몇십 프로로 아마 깎을 거예요.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럼 중국은 뭘 해줄 것이냐? 저는 미 국채를 다시 이걸 이제 언론이 보도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미 국채 뭐 하다못해 중동에서 뭐 트럼프 코인도 사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안 될지언정 미 국채는 중국에서 더 이상 던지지 마. 최소한 그런 약속이 암묵적으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약 달러에 사실상 동의를 하지 않겠냐. 근데요,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이게 미국의 트럼프의 진짜 목표였어요. 뭡니까? 미 국채를 계속 팔고 수요처를 확보하고 약 달러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뭐였습니까? 이게 관세 폭탄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그럼 미 국채 누군가 계속 사줘야죠. 그래야 버틸 거 아닙니까? 그 뭐 달러 패권이니 뭐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규제 완화요. 규제를 완화해서 스테이블 코인 더 찍어내고 은행에서 더 많은 미 국채를 사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왜 지니어스 법이 저는 8월까지 통과가 될 확률이 높은지 생각해 보시면 은행이 됐건 빅테크든 비금융회사든 누가 됐건 스테이블 코인을 찍는다라는 것은 미 국채를 사실상 강매하는 행위입니다. 국채 사라. 너 찍고 싶다며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럼 미 국채 사. 그거 너 봤잖아. 옛날 테라 저세상 간 거 봤잖아. 그거 사고 돈을 어찌됐건 더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긴즉슨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약달러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사를 보시면 자, 은행, 뭐 빅테크, 비금융회사, 심지어 중국도 미 국채를 더 사준다면 지금 이렇게 치솟았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죠.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요. 실은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인하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실은 나타납니다. 국채 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는 서로 밀접하게 결국은 서로를 따라가요. 그러면 이 뉴스를 보고 끝났네. 이제 주식 뭐 떨어지겠네. 이제 더 하락하겠네가 아니고요. 이것 봐라.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가 결국 되겠네. 규제 완화 이것도 결국 나오겠네. 돈 더 풀리겠네라고 생각을 투자자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전 유리하다고 봐요. 국채를 누군가 사준다. 금리는 더 낮아질 것이다. 달러가 더 많이 시중에 풀릴 것이다. 그럼 약달러가 된다. 그럼 시장은 오르겠네. 요게 맞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이게 우리 막 그냥 뭐 단타하듯이 이렇게 오르는 건 실은 아닙니다. 이게 거대한 물결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트를 제가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DXY 이 지금 그 달러 인덱스입니다. 하얀색은 과거의 사이클이고 초록색이 이번 사이클인데 트럼프 1기와 2기죠. 최근에 보시면 어쨌든 작년 말부터 트럼프가 Dollar is too strong 했었죠. 달러 인덱스가 쭉 낙하를 합니다. 초록색 보이십니까? 하얀색 대비해서 훨씬 더 단기에 많이 떨어졌죠. 약달러라고 하는 건요. 글로벌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빚이 다 지금 빚지고 살고 있거든요. 빚지고 사업하고 빚지고 투자하는데 지금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이 그럼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동성이 여유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 글로벌 M2 지난번 사이클 하얀색이죠. 초록색은 이번에 글로벌 M2를 나타냅니다. 트럼프 1기가 하얀색, 트럼프 2기가 초록색. 최근에 보시면 올랐는데 하얀색 지난번 대비해서 이번에 급격하게 지금 글로벌 M2가 치솟았죠. 저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관세 폭탄이라고 봐요. 관세를 폭탄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은데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더 찍은 거예요. 금리를 더 빨리 인하를 시킨 겁니다. 이 힘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치솟았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자주 보여드렸습니다. 이 하얀색이 글로벌 M2 유동성이고 초록색이 비트코인입니다. 이 지금 보시면 거의 90%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M2는 3달을 선행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토탈 리퀴디티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얀색이 유동성이라 보시면 돼요. 초록색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2016년까지 유동성이 이렇게 웨지 패턴이죠. 이렇게 조금 쪼그라들었다가 그냥 2016년, 17년 쏘세요 하는 거죠. 이게 2020년 초반에도 실은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다가 쏘세요 하면서 아주 급격하게 쌌고 지금도 있었죠. 24년 유동성이 뭐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축소했다가 지금 다시 보시면 빼꼼 고개를 이미 든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었죠. 아마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았겠냐. 초록색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 대략 연 8%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평균적으로 8% 돈을 찍는다면 하얀색은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보시면 지금 초록색 위주로 뭐 대략 비슷하게 이렇게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대략 90% 일치한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하얀색인데요. 좀 더 이 초록색 선에 더 많이 붙어 있죠. 95%, 96%, 심지어 97%까지 글로벌 유동성이랑 나스닥 기술 주식입니다. 거의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나스닥 100 이 지수. 최근에 이제 그 공포가 아직도 지금 과도한 공포 상태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주식 시장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 터리프 관세가요. 코로나랑 이 지금 공포 지수가 지금 똑같아요. 코로나 수준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했던 거고 지난 뭐 리먼 브러더스 2008년도 9.11 911 테러 아니면 뭐 이라크 전쟁 그런 수준까지도 최근에 시장의 공포가 굉장히 컸었다. S&P 500 뭐 미국 주식이죠. 이게요 지금 하얀색이 1997년 98년도 IMF 위기 그때 미국 주식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이 초록색 S&P 500이 97년 IMF 위기 때랑 거의 판박이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그러면서 지금 조금 이제 반등을 하긴 했죠. 글로벌 M2 하얀색입니다. 초록색은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 뭐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는데 이 초록색 나스닥이 이 글로벌 유동성에 비해서 쭉 밑으로 빠졌죠. 이게 뭐다? 과도한 패닉셀이 나왔었다. 사실은 이럴 때는 기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ISM 지수라고 했죠. 이제 경제가 좋냐 나쁘냐 뭐 50을 기준으로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ISM과 하얀색과 비트코인 초록색은 상관관계가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죠. 경제가 좋아지면 돈이 풀리고 약달러가 되면 비트코인도 이제 주식도 시장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ISM 하얀색입니다. 경제 지표고요. 초록색은 달러 인덱스인데 이것을 역방향으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ISM과 달러 인덱스는 서로 반대 관계, 상관관계가 역관계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달러는 약해지고 반면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 경제는 쪼그라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시면 지금 이 초록색이 하늘로 이렇게 쭉 치솟았죠. 이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고 해서 강달러가 아니고 자 역방향이라 말씀드렸죠. 최근에 달러가 급격하게 약세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이게 ISM 지금 하얀색 대비해서 4개월 선행합니다. 무슨 얘기냐? 약달러가 돼서 곧 있으면 이 하얀색이
치솟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SM이 하얀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경제가 팽창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 전 세계 지고 있는 기업들 국가의 빚이 좀 줄어들고요.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들이 잉여 현금들이 어디로 온다? 시장을 다시 찾아서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거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고요. 주식보다 더 빠르게 이 유동성의 경제 지표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ISM 하얀색이고요. 이제 초록색은 뭐 이제 GMI Financial Condition Index라고 해서 초록색이 지금 이렇게 증가했죠. 초록색이 증가했다. 금융이 완화되었다. 상황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달러가 약해졌다. 금리가 낮아졌다. 오일 값이 떨어졌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게 다 경제에 실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록색은 ISM 대비해서 9달 선행 지표입니다. 보시면 경제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알겠는데 내 코인, 내 특히 알트코인 이번에 오르는 거 맞습니까? 저는 유동성이 올라가면요. 뭐 시간차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그 뭐가 더 많이 가고 적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오르기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금리가 더 낮아진다는 것은 유동성이 증가하고 결국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갔죠. 근데요, 뭐 비트코인만 오를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뭐 신규 내러티브 또 나오겠죠. 뭐 저번에 AI, 뭐 그전에 뭐 게임 코인, 뭐 RWA 코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핫 트렌드 코인이 있어요. 그게 뭐가 될지는 실은 모릅니다. 그런 코인은 단기에도 수십 배, 100배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잡코인도 저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요.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의 속성, 탐욕, 속성은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경제가 팽창한다. 뭐 ISM이 지수가 50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재는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주식이나 뭐 내가 들고 있는 땡땡 알트코인들은 뭐 그렇게 시원하게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자산 시장은 이미 먼저 이제 선반영해서 갈 수가 있는데 실물 경제도 결국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다고 바로 우리 장사가 잘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차가 있다.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장사를 하시는 분, 기업들 아니면 투자자들 빚을 내서 했던 것들 빚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잉여소득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라는 걸 의미해요. 현금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한번 여행도 가는 거죠. 그리고 먹고 살기 바빴을 때는 투자는 무슨 투자하셨다가도 돈이 이제 좀 생겼다, 좀 여유가 있었다, 그럼 조금 위험 선호 이 성향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트코인 사겠냐라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사겠냐. 저 알트코인 중에서 뭐 이더리움 뭐 이미 뭐 몇백만 원이면 뭐 억이 넘어가면 아마 그거 안 살 것이다. 그러면서 물이 계속 타고 내려오는 거죠. 이걸 알트 시즌이라고도 하고 바나나 존이라고도 하는데요. 다른 표현을 생각해 봤습니다. 롤렉스 시즌 혹은 슈퍼카 시즌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뭐 표현이 그렇지만 졸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코인으로 한 방에 크게 번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선물하면 뭐 바로 이게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졸부들이 증가하는 그런 순간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지금은 아니죠. 그런 현상이 뭡니까? 인증샷이에요. 나 뭐 슈퍼카 뭐 샀어, 명품 가방 뭐 샀어, 심지어 카더라가 이제는 이제 뭐 네이버 우리나라 같으면 카카오톡에 퍼지기 시작해요. 누가 강남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샀다 카더라. 이번에는 뭐 저 레미안 원베일리를 샀다 카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나랑 같이 근무하던 저 부서 옆에 부서 저기 김 과장이 뭐 박 차장이 퇴사한다 카더라 이거 나왔습니까? 지금 뭐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요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1920년대 후반 그러니까 미국에 대공황이 오기 전에 굉장히 큰 호황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큰 호황이 있었을 때
그 호황의 최종 종착역이 그때 뭐였냐? 뉴욕에 항상 초고층 빌딩이 엄청나게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고층 빌딩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항상 이제 처음에 돈이 생기니까 그걸 짓다가 그 초고층 빌딩이 이제 다 지어지면 이제 그때 다시 대공황이 왔었다. 이런 게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화제가 많이 됐었고요. 지금의 이런 부의 어떤 종착역은 그럼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인증샷, 과시, 허영심 이런 거 엄청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가 평소에 미술에 대한 관심이 실은 별로 없잖아요. 일반인 기준 뭐 지금 미술 근데 이 소위 그 끝 사이클 정도가 되면요. 미술품의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이 많아서 주체가 안 되다 보니 뭐 그 미술품으로 한번 사볼까 그러면서 그쪽으로 돈이 싹 몰려가거든요. 이게 유동성의 거의 끝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울 팔은 이제 NFT 미술품을 뭐 지금 사 모으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제 대답은 아니옵니다. 내 알트코인 가망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들이 선택한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고점은 아주 시원하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코인, 대량 채택이 되지 않은 코인은 정고점은 아마도 평생 못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인의 98% 이상은 저는 결국에 이제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신규 내러티브 혹은 어떤 땡땡 코인, 새로 나온 것들 뭐 이런 것은 뭐 단기적으로도 수십 배, 뭐 심지어 100배, 200배도 오르는 코인이 또 나올 거예요. 그게 뭐 밈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송하게도 저는 그런 코인을 실은 잘 몰라요.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지 이제 그런 걸 제가 뭐 찾아내는 뭐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감행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어요. 저 역시도 실은 아픈 손가락 코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다행히 뭐 예를 들면 뭐 파일 코인 혹은 뭐 플로우 코인 이런 거죠. 뭐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예전 가격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이제 비중이 제가 뭐 거기에 올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실은 이게 다 상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코인 손실 뭐 있죠. 뭐 쓰라림 볼 때마다 아픈 손가락 아마 다들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코인보다 메이저 코인의 수익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잡코인의 비중을 낮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웬만한 그 시총이 좀 작다 싶으면 무조건 저는 5% 넘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이제 크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한 번씩 또 물리기도 합니다. 숱한 경험을 저도 했었고요. 그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였다? 그들이 선택한 코인만 하자. 가급적 그냥 100%그 코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비트 말고도 있잖아요. 트럼프가 5개도 찍어줬고 저기 뭐 월가에서 저기 블랙락이 뭐 USDC 이미 20개 체인에 해놨지 않습니까? ETF 후보군들 그것만 해도요. 뭐 5배 뭐 심지어 사이클 이번에 거의 10배 가까이 가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지금 이제부터 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일반인 기준 광분의 흥분의 도가니탕이 반드시 나올 것으로 봐요. 이게 나온 다음에 저기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뭐 64%가 아직도 넘어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트 킹왕짱인 거고요. 알트는 여전히 쓰레기인 겁니다. 일반인이 광분하는 도가니탕 특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흘러내리고 코인베이스 앱 순위가 거의 뭐 탑 뭐 30, 20, 10 안에 또 들어가면 그게 끝난 다음에 이번 사이클이 저는 끝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식을 충분히 쌓으시고 욕심을 내려놓는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습과 경험을 하시다 보면 어느덧 그 도가니탕, 뭐 바나나 존, 뭐 롤렉스 시즌 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